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주중 두 번째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대만 TSMC가 미국에 수십조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애리조나 공장을 지으면서 차세대 2나노 반도체 생산도 구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핵심 분야별 협력 채널 구축 및 실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차량용 수급 대난이 심화되면서 한국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동시에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협력사와 함께 반도체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수급난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반도체 부족 사태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 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있는 월요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부담감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상승하는 업종과 테마가 여행주 또 항공주들이어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공존하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조정 원인이 좀 분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있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 이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난 전거래일을 미국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이슈들도 살펴보시면서 시장 전략 알려주시죠. 예, 일단 미국장이 강한 마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장이 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정 국면의 진입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있고요. 오늘 또 영국에서 해외여행 허용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국내 여행 관련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고 영국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라는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진행돼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현재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일부 차종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생산을 일시 멈춥니다. 투싼과 넥소, 소하 2공장에 대해서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도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18일은 드디어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약 2조 4,5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러한 자금들이 과연 삼성전자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현재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재투자에 대한 그러한 의향들을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움직임 규칙가 주목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홈디포와 월마트 등 생활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어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로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20일 드디어 이제 4월 달에 FOMC 회의록 결과가 나옵니다. 이 FOMC 회의록 결과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뭐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공모주를 받는 데 있어서 그동안 중복 청약이 가능했죠. 하지만 20일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받았다라면 이제 1인 1증권사에서 하나의 계좌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새롭게 목요일부터 바뀌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북한 이슈, 중국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일희일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목요일과 금요일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다소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BTS가 새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에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A 오토쇼가 또 열립니다. 또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금요일 날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초반에는 여행주들의 움직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 후반에는 FOMC 회의록에 따른 최근에 변동성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문제들, 이렇게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휴장하긴 하지만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시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J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그 수급 주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제넥신, 우리기술투자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SBS,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투어, 파마리서치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에 좀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엔터주라든지 미디어 이런 콘텐츠 관련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좀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지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한마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이제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 이와 함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좀 아시아 증시들의 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좀 올림픽 취소 관련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대만과 인도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런 공급망 훼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또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 증시란 아시아 증시의 반등 여부와 또한 이제 오늘 공격적인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좀 지속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역시나 좀 향후 시장 방향성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속에서도 또 우리 시장만 유독 더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힘내서 가진 종목들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시장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55% 하락한 3,1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17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0.44% 하락하고 있습니다. 96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4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7,92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718억 원, 외국인이 5,249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같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98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318억 원, 외국인이 1,66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항공주, 여행주, 제약바이오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사료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1분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진칼이 현재 10.18% 상승한 현재가 6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3.92% 상승한 현재가 3450원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3.64% 상승한 15,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가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4.58% 상승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 관련 업종들 상승세 나타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지시하면서 여행 관련 업체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참조운영이 9.32% 상승한 1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하나투어 현재 7.6%의 강세, 모두투어도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여행 수요와 컨택 수혜의 교집합이라는 증권사 신규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4.23% 상승한 현재가 1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 현재 24.29% 상승한 2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 개화에 실질적 수혜주라는 증권사 분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2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네이처셀이 29.79% 상승해 15,2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이 국내 임상 3상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유럽 당국으로부터 제조 품질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88% 상승한 현재가 15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넥신이 3%의 강세, 셀리드까지 7%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료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 곡물 가격 상승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이면서 선진이 6.52% 하락한 현재가 1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팜스코가 4%의 약세, 팜스토리 3%, 미래생명자원 4%, 대주산업까지 4.67% 하락한 2,4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도 오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과 시장이 밀리면서 지난주도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낙폭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3.42% 하락한 3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1% 약세, 세아베스틸 1%, 포스코 강판이 낙폭이 큽니다. 7%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6만 3,7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제강이 4%까지 빠지면서 현재가 1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등 메리츠 3사가 배당 성향을 축소한다고 밝히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메리츠 3사는 지난 14일 이 배당 성향을 지금보다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 당기 순이익의 10%를 한참 웃돌던 배당 성향을 1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시한 건데요. 이후에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 현재 16% 빠지면서 1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6.6%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덱스터가 15.9%로 포트 제외됐었고 저희 새로운 편입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 포트 제외된 종목이 오스템이 또 0.9%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7.7%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SNK도 15.2%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한국내와 세우글로벌, 광전자는 손절가 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RF 디자인이 8.4% 이때 목표가 달성했었죠.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수익을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그리고 포트 제외되면서 IHQ가 12.5%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보성파워텍이 12.7%, 그리고 MKM이 10.1%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 종목들 보시면 보령제약이 12.9%, 또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때 또 한 번 들어가서 23.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도 11.1%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 종목 HMM이 20.2%로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오늘로 0.5% 수익 중에 포트 제외됩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 이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메디포스트와 금호석유, 남해화학, 안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이 오늘 0.5% 수익률로 포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동안에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될 걸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도 힘이 좀 없는데 하나하나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또 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하고 그럼 일본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시장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반등 흐름 잘 나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마감을 굉장히 좋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침에 이제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저점 구간을 전저점 구간 지지를 해주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분봉상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봉상 오늘 저점, 전일 저점을 또 이탈하면서 막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일선 돌파를 앞두고 한 차례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동의 한 중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다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올려줬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 구간에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가야지 위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좀 저점 구간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한 3일 전보다 금요일 날이 좋았고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좋았고 오늘 또 보면 저점은 또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역시 보시면요, 어저께 이제 저점 구간을 오늘 좀 많이 이탈하는 흐름 보여줬죠. 아무래도 뭐 대형주 지금 좀 매도세 외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좀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니까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의 또 돌리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코스피 3,100포인트 요 구간을 지난번에 지켜줬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점 매수 최대한 분할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시세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종목들도 대부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시장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기대감에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3월 말부터 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제 이렇게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 끝났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생성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 더 좋게 나올 종목들이 안 좋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종목들은 또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바닥을 치고 벌써 이미 주가가 많이 또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또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기대감 생기기 전까지는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잘 해두신다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현대코퍼레이션 상당히 지금 아쉬운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지금 사실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추세를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각을 좀 세워주면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꾸준하게 이 안에서의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주가 움직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한 10% 좀 안 되게 수익권 갔을 때가 보면 추세대 상단 부근, 전고점 부근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서 지금 반등 흐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 추세대 하단 부근이에요.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시키긴 했지만 추세대 하단 부근이고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이제 터졌던 요 기준점을 놓고 본다면 이후에 고가놀이를 이렇게 좀 하다가 주가가 고점대 돌파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단식 상승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대 흐름에 따라서 요 지금 돌파했던 구간까지 오늘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추세가 완전 꺾이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여전히 뭐 내일 정도 만약 시장 반등 흐름이 잘 나온다고 하면 함께 또 5일선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 한 22,5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뭐 좀 긴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도노리포트에 올해 머물고 있는 메디포스트인데
오늘 뭐 시장 조정 나오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크게 지금 뭐 크게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 그러니까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놓는 선을 보게 되면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한 32,000원 가격대가 되겠죠. 요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갭 상승 출발해서 좀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시장 흐름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음봉 마감하면 내일 시가부터 또 상승해 줄 때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 보시는 것처럼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던 이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34,000원 21선 저항까지는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그 저항 구간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갭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좀 큰 폭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조정 나왔던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 주고 눌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올라갈 때는 그 구간을 좀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1,500원, 32,000원 요 구간대 계속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요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호 석유 역시 제가 목요일 날에 이제 이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손절가를 22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 다음 날 금요일 날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아침까지만 해도 어떤 흐름이었냐면 살짝 갭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쭉 밀어내면서 그 목요일 날 저점 구간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6거래일 연속 빠진 데다가 반등 흐름이 이제 잡히는가 했는데 시장이 반등한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우장에 이제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줬어요. 보통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갈 때 이제 개인들의 투자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물량 털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시점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거의 V자 반등으로 개인들이 매수할 기회를 잘 주지 않고 쫙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의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바닥을 깰 듯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저점을 잡고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한 2거래일 정도는 겁주는 형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겁을 줬었고 오늘 뭐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지금 밀어내는 흐름으로 보면 이틀간 저점 잡았던 구간도 이탈을 시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물량이 투매가 좀 나온다든지 손절가를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은 털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현재 지금 외인들 매도세 시장이 계속 나오는 부분과 함께해서 지금 공매도 위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손절가까지는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분기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어떤 가격대에서부터는 분명히 주가가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금호석유는 약간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도보다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을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남해화학도 오늘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 섹터들 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앞쪽에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남해화학도 보시면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대 상단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시세 좀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좀 강하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놨죠. 수렴을 해놓고
이러한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한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이렇게 이제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상단을 지지를 해준다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단까지 밀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항상 맞아 떨어진다면 세상에 돈 못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남의 화학은 접근했던 부분이 이 곡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 비료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식품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과 함께 비료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또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손절가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랩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거의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어떻게 많이 빠지고 오르고 하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이 지금 뭐 저점 구간에서 큰 변동성 없이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한번 27,000원 부근까지 아침에 상승세가 살짝 나왔었는데 딱히 이제 뭐 올선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에서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21선이 이제 굉장히 좀 이 신뢰도가 높은 이평선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좀 하루 더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좀 짧게 잡아놨는데 이 구간 이탈 안 한다면 안랩도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이제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 함께 이제 통합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저점 매수 여전히 괜찮고요. 손절하더라도 손실폭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업사이드 대비해서는 짧은 손절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시장이 불안하거나 안 좋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 이슈에 의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일신바이오 그리고 뭐 새롭게 막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mRNA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들 좀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테마도 오늘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테마들 내에서의 순환매 돌 때 함께 또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포트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 영향 받으면서 힘을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금방 또 상승 언제 그랬냐는 듯하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같은 것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셔서 이주연 위원님께 그리고 2부에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솔 테크니스요. 한솔테크닉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650원이고 20%입니다. 1,650원에 비중 20%요.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좀 궁금해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에 1분기 공시가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은 좀 무난한 종목이에요. 지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넘게 나왔고 매출 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나온 종목인데 네.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의 실적이 한 100억 정도 넘게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1분기는 지금 한 20억 정도 휴대폰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제품 나오는 시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분기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가 아니라 태양광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인고시랑 웨이퍼 모듈 생산 업체를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한 9,000원 정도 부근이면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좀 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을 좀 충분히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 9,000원대에서 뭐 시장이 조금 더 빠진다 하면 추가적으로 한 8,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9,000원에서 요 지금부터 해서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든 추세가 지금 하락이란 말이에요. 네. N자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빠진 거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목표치까지도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여기서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뭐 이 종목 손절은 생각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손절 추가 전혀 매수- 생각 안 하시고요. 예, 추가 매수 시점이 어느쯤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1분기 실적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일단 저점 구간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점이 잡혀봐야 거기가 이제 저점인 줄 아는 거지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지만 거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500원 선생님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8,500원에서 8,800원 요 사이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 더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아마 요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생각을 한다면 10,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등이 목표 10,000원 정도요? 네네. 기술적인 반등은 한 10,000원 정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점 잡고 돌리게 되면 그 정도 네.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 끝났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나오고 다시 재차 돌파하는 시점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는 다음에는 신고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저점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고요. 예. 반등 시점에는 선생님 아마 요번에 10%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뭐 종목이 시장 반등 안 나고 종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지금 올라올 때 7월 달 그리고 12월 달 저점 구간 잡아준 이 추세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말까지요? 6월 말에도 한번 이 저점을 잡아줬던 곳이고요. 예. 보면 뭐 3월 달에도 저점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4월 달 이 구간 깨고 내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이 라인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 매수 아마 하신다 하면 지금 평단 생각해 봤을 때는 한 그 정도 한 700원에서 한 600원 정도 평단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매수가 부근 올라왔을 때 예. 한번 그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태양광 섹터들 쭉 두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비슷하게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섹터 전체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뭐 추가 매수 하신다 그러면 8,500원에서 8,800원 사이 정도 보고 계신 것 같고,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상담해 주셨거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NBT요. NBT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8,500원에 30%. 28,500원에 3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5개월 정도,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주춤주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T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한분한테 소개받고 샀는데, 친구분한테요? 네. 아, 좀 속색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캐시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이제 이 정지 화면이라고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좀 캐시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좀 광고를 띄워놓고 거기에 대한 뭐 수익금을 갖다가 모바일 유저들에게 이렇게 좀 지급을 해주는 그런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가입자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 쪽에서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되게 핫하게 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앱이다 이래가지고 좀 떴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한 석 달 정도 지난 거 보니까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오버행 이슈가 대부분 좀 소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지금 못 해봤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2,030억인데 2천억 정도라고 보고요. 네. 실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실적이 사실 그렇게 막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이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2020년도에 보시면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하고 올해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는 좀 높게 잡혀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대로 만약에 예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앞으로 상승 흐름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이 676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56억인데 내년에 9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실적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3천억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3만 원에서 한 3만 2천 원 정도 사이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혹시 뭐 손절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손절하기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커서요. 네. 그래도 뭐 이게 대응이 좀 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한 28,500원이시면 네. 손실이 좀 꽤나 나고 있으신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제 생각에는 뭐 22,300원 정도 이탈한다고 하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최저점 구간까지는 좀 조정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일 전 뭐 시장 흐름과 비슷하죠. 3일 전에 아랫꼬리 길게 달고 도지 형태 캔들 만들어주고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가 했는데 월선을 돌파 못하고 지금 좀 더 눌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여기서 더 아래로 밀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 반등하는 흐름 내일 정도 5일선 위로 돌파하고 종가에 안착을 해준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내년에 실적을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 그 부분에서 한 뭐 6월 이후부터 주가가 조금 상승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뭐 저점 구간에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되잖아요. 네네. 주가는.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주가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이게 실적이 나왔나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실적이 만약에 나온 종목이라고 하면 뭐 1분기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좋게 나왔다. 지금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럼 오늘 아마 장마치고 한 6시 전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별적인 어떤 뭐 호재성 뉴스가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시장 흐름과 함께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종목들은요, 저희 잠시 후에 마감인 60분의 승부에서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쉽게 현대코퍼레이션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는 날입니다.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주 한 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왜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2차 전지냐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이제 다들 보셨을 텐데, 2차 전지 그 소재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지금 작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저점 찍었던 3월달, 그리고 10월달 저점 구간, 그리고 올해 2월달 저점 구간을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요번에 이제 또 조정이 나올 때도 이 구간을 좀 잘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그 NCA라고 해서 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마켓시어를 전 세계 2위 종목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계속해서 마켓시어 부분에서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아무래도 2차 전지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그 화력 우리가 이제 쓰는 CO2를 이제 내지 않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은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로 굉장히 좀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좀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실적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작년에 8,500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300억으로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역시 뭐 한 900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뭐 한 3년치 정도를 땡겨서 지금 올려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재 관련된 중에서의 대장주라는 부분에서는 프리미엄을 좀 더 얹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노려본다 보시고, 두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서현 이제 도노리포트 오늘장 내일장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여러 번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한번 시세가 좀 나와주고 기간 조정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21선 위로 이제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항 자리를 돌파할 때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눌림에서 공략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침의 관점에서 오늘 종가쯤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두 후보는 서현과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실제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죠.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잠시 후 3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해주신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